피해자가 70명인 것까지 알았어요. 70명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당기면 이 자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푸우도 예전에 유치원에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은 그런 안녕하세요, 표영입니다. 사실 오늘은 좀 안녕하지 못한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뉴스만 틀면 애견 유치원 학대 사건 많이 나오는데 또 최근에 저희 채널로 들어온 제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로 동물 행동 클리닉에서 행동 진료를 보고 있는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즈리시 클럽에서 반려견 훈련하고 있는 이기상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직접 보호자분과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푸우형입니다. 네. 어떻게 맡기게 된 상황이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프로그램 중에 3분짜리 동영상이 와요. 네, 간단한 앉아, 손, 뭐 돌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3분짜리 프로그램 영상을 항상 보내주거든요, 유치원에서. 네. 그거 보면서 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때렸지? 그날 바로 이제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 이거 실수다. 편집을 안 했을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잘못 그 3분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영상 속에 때리는 게 우연히 나온 거예요? 아, 네네네. 소름 끼쳤는데 전 지금 만약에 이 업주가 편집을 해서 보냈다면 보호자님 지금도 모르셨겠네요? 아직도 보내고 있겠죠? 와... 내부 고발자분들이랑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왜 그만뒀냐 했는데 이제 너무 학대가 심해서 유치원 못 다니겠다. 어떤 학대를 받았길래 했는데 뭐 전기 목줄이나 이렇게 목줄로 해가지고 기도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코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랑 연락을 해야겠다 하면서 인스타를 통해서 다 연락을 했죠. 그래서 총 피해자가 70명인 것까지 알았어요. 70명이요? 네. 그쵸, 이제 대형견 뭐 한 20에서 25마리요. 또 소형견은 한 30마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형견 애들은 거의 이렇게 기도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캔넬을 세워가지고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셨다고 했고요. 또 소형견 친구는 아예 캔넬을 들어가지고 위아래로 흔들고 뭐 돌리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지금 그런 식으로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아주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개들이 오히려 방사능 낙진처럼 어디서 부작용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간에 있을 때 있죠. 그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는 엄청 쫄아 있어. 그냥 항상 구석에 있고 얘가 원래 사람들한테 이뻐해달라고 막 다가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이뻐해달라고 다가가면서 다리는 떨고 있고 유치원에서 뭐 맞았니?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어요. 그럼 지금 아이 지금 몸 상태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저 변색된 핀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계속 그냥 평생 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병원을 갔었어요. 혹시 왜 흰살 나는지 알 수 있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핀 자국대로 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거나 피부가 외상에 의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털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색깔이 다르게 털이 날 수 있어요. 전기 자극으로 인해 생긴 게 맞는 거고. 그쵸? 화상에 맞먹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겠죠. 아, 진짜 저는 안 죽고 살아난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행이네요, 진짜. 놀랬습니다. 지금 뉴스나 이런 인스타 영상, 뭐 영상으로 나온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많이 놀랐는데 수의사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보호자님께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의견에 정말 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건 아이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을 졸랐고 그럼 기도가 압박이 되고 그럼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압이 올라가면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연구도 사실 있거든요. 뇌출혈 발생할 수도 있고 안압이 높아져서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정말 그 끝은 정말 애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아이들한테 했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을 졸라가지고 땡겨서 아이가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정말 많죠. 진료 보시는 보호자님 중에서 이런 강압적 교육을 받고 나서 네. 애가 3번 정도 실신했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훈련사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얘는 실신할 수 있다라고 미리 사전 고지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전 고지할 게 따로 있지 애가 애가 실신할 수 있다고 실신할 고지를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고지를 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인 게 저는 죄의식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쵸. 그냥 이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네. 또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소에서 요즘. 훈련소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훈련소는 도제식이에요. 도제식. 아, 우리가 과학 기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네. 것들은 그런 그 스승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고요. 인도적인 트레이너, 뭐 과학 기반의 트레이너들은 이제 책에서 우리가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아까 배운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거를 뭐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고 이게 맞는구나 하고 그냥 그거 그대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줄 땡기고 이렇게 네. 해서 말 들어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배우고 또 그걸 배우는 훈련사도 있다. 그쵸. 아마 정규 과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뭘 보고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저게 맞는구나라고 판단하고 배우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훈련사가 되기도 하고 개인 트레이닝도 가고 방문 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필드에서 훈련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막대기로 때리는 분도 있고 얘 뺨을 때리라고 그게 그 방법이다? 네. 뺨을 때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받은 건가 싶을 정도로 발로 차거나 막대기로 얘를 때린다거나 그래서 보호자님이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약간 평생 그렇게 사세요. 얘는 못 고쳐요 하면서 하신 분도 계세요. 다른 방법을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있고 네. 그게 없이 그냥 그럼 평생 그렇게 사세요 같다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거죠? 이게 핀치 칼라예요. 네. 말 그대로 아이들 여기다 목에 채우고 제가 느껴볼까요? 근데 네, 이거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아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쪼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파요. 살짝만 스쳐도 피부가 까져요. 아파. 네. 아니 세게 해주실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피 나면 뭐 병원 가죠. 한번 살짝 해보세요. 왜냐면 진짜 궁금해요. 느껴보고 싶어요. 아직 말썽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고 당기면 이 자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행동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 앞에 토끼가 나타났다 그럼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잊고. 그럼 나중에 여기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구멍이 날 수 있어요? 네. 피가 나겠네요? 네.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다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네네네. 나중에 그대로더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호자분들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건데 타견 반응. 네, 산책하다가 맞죠. 다른 강아지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쪼여가지고 잠깐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파트에서 공원까지는 잘 가다가 공원에서 개를 만나면 확 치고 나가는 거죠. 아직도 이거 많이 하고 오시고 이제 대형견 보호자님들께서는 이게 아무래도 당장의 컨트롤이 쉽다 보니까 원래 얘네한테는 이런 걸 써야 돼 라는 인식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방문해 주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네. 핀치칼라, 초크체인, 젠틀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입에 달려있는 하네스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이 세 가지 다 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걸 왜 꼭 젠틀리더를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예요. 고통을 주지 않고 고칠 수 있는데 네. 왜 고통을 주는 선택을 하시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대 사건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학대 사건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훈련사 자격에 대한 문제, 유치원 개설이 너무 쉽다는 문제, 그리고 개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되게 복합돼가지고 이 문제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농림부에서 훈련사 한 명당 네. 20마리를 이해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마리가 엄청 많은 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개 짖는 소리를 종일 들어봐요. 정신이 온전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복운전 같이 네, 누가 나를 갑자기 확 화나게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죠. 네, 왜냐면 썬팅이 돼 있고 내가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라는 공간도 개는 있지만 보호자는 없고 얘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의 화풀이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푸우도 예전에 유치원에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갔다 왔는데 애가 밤에 와서 피똥을 싸는 거예요. 병원에 당장 갔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급심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때 피똥을 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직원이 2명이었어요. 강아지는 한 30-40마리 됐었고 확실히 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수의사로서 요즘 일어나는 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유와 해결책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는 게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고 표현을 한 거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공격성이다. 공격성인 애들은 제압해야 된다. 그 이상한 논리가 반복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막 단계동네 넘어가다가 얘네가 저 최후로 으르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모님, 이거 뭐야? 얘 나한테 공격성을 보이네? 라고 그쵸. 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 평화의 신호거든요. 좋은 말 할 때 제발 스탑해줘. 으르렁거리는 거는 보통 공격의 신호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평화의 신호예요. 나 지금 이거 다음에 내가 못 참으면 물 건데 물기 전에 여기서 멈춰주면 안 될까? 근데 보호자님들은 또 앙 하면은 괜히 귀여우니까 더 앞에서 얘 하기 싫은 거 계속하고. 그거 있잖아요. 어쭈 맞아요. 얘 봐라 오고 이런 느낌. 네. 그럼 얘 입장에서 나는 제발 그만하라고 좋은 말 할 때 그만할 시그널 보냈는데 왜 말 안 들어주고 계속하지? 하면 그다음부터 앙 하고 살짝 물어요. 점점 세게 물다가 나중에는 스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물어야 놓는구나. 그걸 학습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물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도 똑같이 고통을 가하고 네. 강압적인 방법으로 얘를 다뤘으면 그 다음에는 얘 입장에서는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학습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돼요. 얼핏 학습적 무기력에 된 아이를 보고 해결됐네요. 맞아요. 훈련사님 최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방송에서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거든요. 실제로 TV 방송에서 아이가 보이는 그런 스트레스 신호를 잘 확인을 해서 이게 문제 행동이 아니다. 스트레스 신호다라는 걸 구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쉽게 설명하면 네. 푸우가 네.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행동 수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거의 접근이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러면 뒤진 행동을 뒤지게 팬다. 이렇게 해서 이 행동을 못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할 텐데 저희의 접근 방식은 왜 쓰레기통을 뒤졌느냐, 배가 고프지 않았느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게 원인이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처벌을 한들 배가 계속 고픈 상황이면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밥을 먼저 주는 게 네. 우선인 거죠. 네네네. 배고프면 해결해주고 네. 만약에 이랬는데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얘가 혹시 심심한 게 아닐까? 내가 얘랑 시간을 못 보내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어때요? 분명 밥은 많이 줬는데 쓰레기통을 너무 뒤져서 쓰레기통을 좀 높은 곳에 놨었어요. 관리적인 그렇죠, 방법. 관리적인 방법.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칭찬 좀 해주시죠. 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 혹은 좋은 유치원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이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약간 삐까뻔쩍한 자격증이 많은 것보다는 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뭐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려견을 대하는지를 가장 우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성향평가를 하고
등원을 해야 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아, 반려견 성향 평가?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 유치원 선생님들은 얘가 정말 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성향 평가를 하고 등원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 성향이 좀 유치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아, 아이가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무리해서 등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보호자님이 충분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얘 인생과 삶의 질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는 반려를 하게 돼요. 심심할까봐 무조건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성향에 따라 네. 유치원보다 집이 더 좋은 친구도 있고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치원 종사자가 네. 좋은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훈련사분께서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전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 한 명당 네. 적어도 한 10마리에 전후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아이가 소유 공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서열이라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원인을 좀 더 바라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좋은 내용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저희 뉴스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쁜 소식 말고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반려견 유치원 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밝게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좀 그거 없네요. 좋아요, 구독 같이 했었어요.